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오늘은 어제 발표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대책에 대해 알려주겠네. 내 집을 두고도 정작 자신은 딴 곳에서 전세로 사는 분들 많으실 걸세. 이분들에게 전세대출 길이 통째로 막힌다는 소식일세. 6만 명, 9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줄이 막히는 큰 사건이지. 오늘 영상 10분만 투자하시면 내가 규제 대상이라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네. 차 한잔하며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보게나. 팩트 체크. 어제 발표된 대책, 무엇이 바뀌나? 먼저 팩트부터 명확하게 짚어봄세. 어제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했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과도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온 데 따른 후속 조치일세. 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보증이 막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네. 다주택자, 그리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사람. 딱 여기까지였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트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일세. 기준은 3가지일세. 첫째,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것. 둘째, 그 집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을 것. 셋째,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것. 이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 신규 신청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원칙적으로 막히네. 이렇게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자가 약 6만 명일세. 대출 규모로는 9조 3천억 원, 즉 9조 원이 넘는 자금줄이 한꺼번에 조여지는 셈이지. 여기서 끝이 아닐세. 보증 비율도 함께 줄어드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이 80%, 그 외 지역이 90%였는데 내년 1월부터는 각각 70%, 80%로 10%포인트씩 낮아지네. 이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변화일세. 다만 보증 한도, 그러니까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네. 물론 예외도 있네. 세입자와의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아 당장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런 불가피한 사정은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지. 할배에 해서 정부는 왜 이 카드를 꺼냈나?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할배 관점에서 풀어줌세.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네. 남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정작 자신은 저렴한 전세대출을 받아 사는 자금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걸세. 이게 이른바 갭투자성, 비거주 1주택일세.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값의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자기 자금은 최소한만 넣어서 집을 사는 방식이지. 그동안 많은 젊은 층이 이 방식으로 서울과 수도권 상급지에 집을 미리 사두었네. 집은 강남에, 본인은 다른 동네 전세에 살면서 말일세. 하지만
이제 그 자금 순환고리가 끊어졌네.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네. 이번 규제의 기준이 거주 이력이라는 점일세.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적이 있다면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지. 즉, 이번 정책은 무조건 비거주자를 막는 게 아니라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이 투자만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을 정밀하게 골라내겠다는 걸세. 다만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네.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직장 이동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곳에 사는 실수요자들일세. 세제 개편안에서 나온 예외 기준을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취약이나 전근, 장기 요양 같은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최장 3년까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네. 다만 같은 신하군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 하네. 명심하게나. 제도는 갭 투자를 막으려 만든 것이지만 그 그물에 실수요자가 함께 걸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하네. 현실 전략.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다면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 자금이나 만기 자금을 구하려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첫째, 실거주 이력부터 확인하게. 이번 규제의 가장 큰 맹점이자 힌트가 여기에 있네. 본인이나 배우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았던 이력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네. 만약 지금이라도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잠시라도 실거주 요건을 채워서 대출 자격을 지켜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첫 번째 길일세. 둘째, 예외 조항과 대체 자금 경로를 적극 활용하게. 기존 세입자가 있어서 당장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세입자 퇴거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일부 예외가 인정되네. 내 집에 실거주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입주하는 전공법을 고려해야 하네. 셋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게. 이제 부동산 하나만으로 자금을 계속 돌리던 시대는 지났네. 주택 자금으로 묶인 자산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네. 미국 ETF를 통한 달러 배당금 확보 또는 비트코인 같은 유동성 높은 자산을 함께 들고 가면 이런 기습적인 대출 규제가 터졌을 때 든든한 자금의 방파제가 되어주네. 자산 일부를 유동성 높은 곳에 나눠두지 않으면 이런 규제가 터졌을 때 집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법이라네. 명심하게나. 제도는 흐름을 막을 수 있어도 준비된 자의 자산 가치는 막지 못한다네. 정책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방향을 바꾸지만 원칙을 지키고 유동성을 확보한 투자자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법일세. 당장의 규제에 당황하지 말고 내 자산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게나. 어떤가? 강남 아파트 갖고 싶나? 그럼 부동산, 비트코인, 미국 ETF 등 강남 알베와 공부하면서 같이 가세. 구독하고 찬찬히 영상들 살펴보게. 강남 입성하는 그날까지 멘토가 되어주겠네.